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피부를 지켜줄 수 있는 항산화 화장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피부에 치명적인 건 다들 아실 거예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외선, 흡연, 미세먼지 등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겨울철엔 우리 밖에 나가면 찬바람 쐬고 실내 들어오면 따뜻한 히터바람을 쐬면서 피부 장벽이 약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우리 또 겨울철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를 덜 꼼꼼하게 바르다 보니 자외선 방어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대 초반부터는 제대로 된 항산화 화장품을 선택을 해서 꼼꼼하게 피부를 케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항산화 성분은 바로 비타민C 성분이에요. 사실 20대 때는 보습만 잘해줘도 피부에 별다른 고민이 없었는데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탄력, 그리고 탄력뿐만 아니라 모공, 그리고 건조함, 그리고 칙칙한 피부톤, 피부 고민이 정말 다양해졌어요. 제가 예전에 화장품 제조사에서 마케터로 일을 했을 때 화장품 소장님께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비타민C 성분을 꼽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효능 효과도 뛰어나고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는 얘기겠죠. 저는 20대 때 비타민C를 썼을 때랑 지금 30대 후반에 비타민C를 썼을 때는 굉장히 제 피부가 달라지는 거를 지금 현재 느끼고 있기 때문에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비타민C 성분을 매일매일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C 성분의 효능 효과 궁금하시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강력한 미백 효과. 비타민C는 칙칙한 피부톤을 개선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 밑에 있는 기미라던가 주근깨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조금 케어가 어렵고 이런 부분은 피부과에 가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탄력. 우리가 20대 후반부터는 콜라겐 재생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부의 탄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비타민C 성분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부 탄력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 우리 몸이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 몸 안에서는 항산화 효소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C를 바르기도 하지만 먹어주기도 하죠. 비타민C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여주기도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화장품은 순수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 비타민C 성분을 썼을 때 더 눈에 띄는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가지 성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안정성과 효능 면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 비타민C는 아무래도 성분 자체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쉽게 산화되고 갈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 제품을 보면 보통 pH가 3에서 4 사이 정도 유지되는 제품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가 사용했을 때는 아무래도 자극감이 좀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C 유도체에 비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 눈에 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순수 비타민C의 가장 큰 장점이겠죠. 반면 비타민C 유도체는 안정성도 좋고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고 자극감도 덜하지만 순수 비타민C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효능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순수 비타민C와 비타민C 유도체의 장단점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와 맞는 성분을 선택을 해서 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순수 비타민C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서 예쁘게 표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표 보시고 한 번 더 추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정말 많은 비타민C 제품들이 있죠. 정말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해야 돼? 라고
많이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제가 비타민C, 순수 비타민C 제품으로만 이렇게 예쁘게 좀 정리를 해서 표로 올려드릴 테니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잡고 제품을 고르는 편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비타민C 함량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두 번째는 pH 농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이 얼만큼 합리적인지, 이 3가지 기준을 잡고 제품을 고르는 편이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제품은 바로 닥터 디퍼런트의 CEQ 세럼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정말 1년 넘게 썼고 한 10몇 통 쓴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이 제품을 썼고, 그리고 너무 좋아서 주변에 선물도 많이 하고 추천도 많이 하는 제품인데, 지금부터 이 제품에 대해서 특장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비타민C 함량입니다. 비타민C 함량이 너무 적으면 우리가 원하는 효능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함량이 오히려 너무 많다, 한 2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감이 갈 수가 있고 피부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비타민C 함량이 10에서 24인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닥터 디퍼런트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비타민C 함량이 15%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피부에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pH 농도입니다. pH 농도는 바로 피부 흡수력을 결정짓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챙겨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피부에 흡수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죠. 사실 비타민C 제품 같은 경우엔 피부 각질층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pH 3에서 4 사이로 유지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닥터 디퍼런트 제품의 경우에는 pH 3.5로 피부 흡수율을 극대화한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pH가 3.5이기 때문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초기에 피부 적응하기까지 피부에 따끔거림, 어떤 자극감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얼만큼 안전하게 배합되어 있는가. 사실 이 제품은 비타민C, 비타민 E, 코큐텐 이렇게 트리플 항산화 제품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비타민C 제품을 넣었을 때보다 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산화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품이 산화되지 않도록 산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가, 그 부분을 조금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페룰릭 애시드, 플러린, 글루코노락톤이라는 산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에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합리적인 가격. 보통 비타민C 제품들이 고가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화장품을 구매를 할 때 얼만큼 합리적인가, 가격이 착한가 라는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하는 편인데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어도 비싸면은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저는 보통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는 편이고, 이게 제품 하나를 구매했을 때보다는 15ml 2개로 묶여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조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이벤트 기간에 보통 한 6만 원에 15ml 2개를 구매를 하고 쟁여두는 편입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15ml가 보통 한 3주 정도 사용을 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을 1년 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변화됐던, 제 피부가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공유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제 후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 피부 타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피부가 굉장히 극건성에 그리고 피부도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기능성 제품보다는 수분 라인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피부가 느꼈던 부분을 메모장에 좀 적어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씩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빠르게 느꼈던 효과인 부분은 바로 피부톤 개선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피부톤이 맑아진 느낌.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일주일 지났을 때 피부톤이 굉장히 맑아졌다. 피부가 굉장히 생기 있어졌다는 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남편 역시도 피부에 뭐 했어? 피부가 굉장히 좋아졌네?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나서 피부톤이 맑아진 변화를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두 번째로 피부에 대해서 변화를 느낀 부분은 바로 탄력감. 피부가 굉장히 쫀쫀해지고 피부 속부터 굉장히 피부가 탄탄해지는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부가 굉장히 힘이 있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바로 모공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30대 초반부터는 모공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탄력감이 무너져서 모공이 커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확실히 이 코 밑에 나비존 이 부분에 파운데이션이 덜 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제품을 쓰면서 탄력감이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모공까지도 도움을 받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크게 피부톤 개선, 그리고 탄력감, 그리고 모공 케어까지 이렇게 세 가지 면에서 크게 효과를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수 비타민C 성분은 아무래도 사용하고 보관하는데 예민한 성분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따끔거리는 자극감이 있다.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사용을 했을 때 한 3, 4일 정도 굉장히 피부가 좀 따끔거리고 자극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따끔거림과 자극감이 한 3시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자극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좀 피부에 쿨링감을 줄 수 있는 수분 크림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끈적임. 순수 비타민C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끈적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하실 때 좀 넉넉하게 시간을 두고 스킨케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토너 바르고 나서 충분히 시간 텀을 두고 비타민C 앰플을 바르고 비타민C 앰플도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분 크림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흡수도 더 잘 되고 끈적임이 조금 덜하고 밀리는 느낌이 조금 덜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C 앰플을 사용하실 땐 스킨케어 시간을 좀 넉넉히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관 방법.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닥터 디퍼런트 CEQ 제품은 냉장 보관 제품이에요. 오픈하시면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순수 비타민C는 공기에 노출이 되면 쉽게 갈변되고 산화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시고 사용도 한 달 내로 최대한 빨리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선크림을 꼭 사용한다. 비타민C 제품은 오전, 오후 둘 다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항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오전 중에 바르시고 햇빛을 쐬게 되면은 피부에 산화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나는 비타민C를 꼭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정말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애정하는 항산화 제품 비타민C 앰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30대 초반부터는 나와 잘 맞는 항산화 제품을 선택을 해서 매일매일 데일리 케어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오늘부터 한번 신경 써서 발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